크라운 콜레우스의 사전계약 대수 얼마 전에 비교해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11일 동안 기록된 사전계약 대수뿐만 아니라 계약한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봤더니 11일 동안 7,000대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계약한 연령대가 좀 재밌습니다. 20대가 가장 낮았고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분명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야 거봐라, 이번 논란은 2030 남자들한테나 해당되는 거라니까 실구매 고객층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이런 거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마침 매일경제를 비롯한 꽤 많은 언론에서도 남염 논란에도 흥행한다는 식의 기사를 내놨는데, 오늘은 이 해석이 왜 잘못된 건지, 그리고 르노코리아뿐만 아니라 르노그룹까지도 이걸 비상사태로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저는 이 언론사나 이 기사를 쓴 기자분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류 사회에서 언론인들은 어떠한 사실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현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흔히 칼럼 내지는 논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저 역시 이러한 현상이나 글에 대해 논평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희 스포일러는 그런 채널이고, 사람은 누구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선만 지킨다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목적이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관점과 생각이 모여서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기자분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누군가를 혐오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매일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을 보면 남염 논란에도 흥행 이유, 아빠차로 인기, 르노차 계약자 분석해보니 이렇게 나왔고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크라운 콜레우스가 11일 동안 사전계약 대수 7,000대를 돌파했고 역대급 성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르노코리아가 4년 만에 내놓은 신차가 한국에서 지역세대 갈등보다 심각해졌다는 젠더 갈등에 타격을 입었지만 사전계약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올리며 선방했다는 말도 합니다. 사전계약 대수는 이렇습니다. 지난 7일까지 11일 동안 7,135대가 사전계약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르노코리아에선 어떻게 설명했냐? 가격 및 주행 관련 정보가 아직 공개 전인데도 불구하고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사전계약 대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좀 의문이죠.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11일 동안 7,000대라는 숫자가 그렇게 좋은 성적은 결코 아닌데 프랑스 언론에서 다루게 된 거대한 혐오 이슈를 마치 극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주장이 왜 나왔나 보니까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전계약 대수 7,000대 돌파라는 것 자체가 르노 삼성 시절의 성적보다 뛰어나다, 이게 가장 큰 주장이자 근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SM6는 사전계약 첫날에 1,300대를 기록했고 7영업일 동안 5,000대를 기록했습니다. QM6는 8일 동안 5,500대, 22영업일 동안에 8,000대를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또 한 번 남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상품성을 앞세워 르노코리아 역사상 역대급 성적만큼은 올렸다는 평가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 소렌토, 산타페 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유지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기자분의 주장과 제 주장 중에 어떤 게 본인의 생각과 더 가까운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반박은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계약 대수가 한국 르노 역사상 가장 높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논란을 딛고 흥행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건 숫자로 비교하면 됩니다. 크라운 콜레우스는 사전계약 첫날에 3,000대, 3일 동안 5,000대, 11일 동안 7,00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토레스는 첫날에만 12,000대를 돌파했고 3주 동안 무려 3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래 예정이던 것보다 공장 가동도 늘렸었잖아요. 카니발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사전계약 첫날에만 35,000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현대기아차는 애초에 규모부터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리셀 케이지라고 불리는 KGM은 충분히 비교 대상입니다. 뭐 르노랑 기술력 비교가 되냐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던데, 자동차라는 게 언제부터 기술력만을 보고 사는 제품이 됐나요? 물론 자동차가 잘 팔리는 조건에는 기술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기술력은 거의 모든 글로벌 브랜드들이 평균 이상은 하고요. 가격이 첫 번째, 그 다음 옵션 사양과 같은 상품성, 마케팅,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거죠. 잘 팔리는 차의 조건에 기술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우리나라 도로에는 죄다 페라리와 포르쉐만 돌아다녀야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그랜저인데, 그랜저가 기술력만 좋아서 가장 많이 팔린 건 아니기도 하고요. 한국 르노 역사상 가장 많은 사전계약 대수이기 때문에 흥행이다, 이건 너무 르노코리아를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옆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니는 학교의 전교생이 500명이에요. 첫째는 450등을 하고, 둘째는 470등을 하고, 셋째는 500등을 한대요. 첫째가 옆집 애들 중에 공부를 가장 잘하는
잘하는 건 맞죠.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불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랑콜레우스가 르노코리아에서 가장 많은 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르노 사태를 극복하고 흥행 중이라고 말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건 그냥 이미 기록된 사전계약 대수를 다른 브랜드와 비교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기사에선 EV3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비교군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EV3가 23일 만에 사전계약 대수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차는 현대기아차 중에서도 사전계약 대수 성적이 안 좋은 차에 속하고요. 그래서 어떤 비판도 나왔나요? 기대치를 끌어올린 것보다 사전계약 대수가 많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전기차는 한국에서 아직이라는 비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한국에서는 주춤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예상보다 비싸서 실망했다는 여론이 많았잖아요. 이건 비유하자면 우리 가게가 유지되려면 올해 1,200만 원은 찍어야 하는데 400만 원밖에 못 찍고 있어요. 바로 옆에 다 쓰러져가는 가게는 200만 원밖에 못 찍고 있는데 이걸 보고 야 그래도 저기보단 잘 벌잖아 이러면서 정신 승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는 르노코리아는 가격과 주행 관련 정보가 아직 공개 전인데도 불구하고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사전계약 대수가 증가했다고 말하고, 기자분은 또 예상치 못한 남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상품성을 앞세워 르노코리아 역사상 역대급 성적만큼은 올렸다는 평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전계약 대수만 비교해봐도 될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첨언하자면 뛰어난 상품성이라는 게 증명된 건가요? 증명 자체가 주관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적어도 뛰어난 상품성을 앞세워 역대급 성적을 올렸다고 말하려면 사전계약 대수가 아니라 실제 판매량이 나오고 인플루언서들이 시승기나 실제 차주들이 후기가 나왔을 때 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거랑 동시에 소렌토 산타페 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유지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숫자로 얘기해보자고요. 그랑콜레우스가 11일 동안 사전계약 대수 7,000대를 기록했다고 했죠. 소렌토는 첫날에만 2만 대를 돌파했고요. 산타페는 이번에 사전계약 자체가 없었는데 본 계약이 하루 만에 54,000대를 돌파했고 심지어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랑콜레우스의 사전계약은 누가 했을까요? 연령대별 현황 자료가 나왔는데요. 20대가 5.2%로 가장 적었고 그 뒤로 60대,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50대가 31.7%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이 거의 77%에 달하는데 분명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야 역시 이번 사태는 2030들한테만 문제였네. 실구매층들은 전혀 타격이 없다니까 2030들만 열폭한 꼴이지 이런 거요. 그런데 애초에 이 차는 30대 이상 고객들이 줄을 이룰 수밖에 없는 패밀리카입니다. 20대 계약 건수가 가장 낮은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50대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실구매층한테는 영향이 없었다. 사전계약 대수가 낮은 것 자체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사가 하고 싶은 말은 예상치 못한 남염 논란에도 뛰어난 상품성을 앞세워서 르노코리아 역사상 역대급 성적을 올렸다는 평가라는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도 르노코리아 스스로 그랑콜레우스의 사전계약 대수를 두고 반응이 좋다, 흥행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란 거죠.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토레스랑 비교해도 훨씬 낮은 사전계약 대수일 뿐 아니라 애초에 사전계약 대수 자체가 허수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허수를 감안하더라도 동급 모델들 중에 가장 낮은 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르노코리아 스스로 비상사태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1조 5천억 원이 들어간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오는 신차가 그랑콜레우스 포함 3종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차 한 대당 5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된 거라고요. 심지어 이게 뭐 해외 전용 모델로 나온 것도 아니라서 한국 판매 시장의 진심이라면 지금 이 사전계약 대수를 보고 좋아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비고사 성적이 F인데 수능 성적이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겠냐는 겁니다. 그냥 판매량 데이터만 봤을 때는 한국에서의 르노코리아는 현대기아차는 욕심이고 KGM부터 잡겠다는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KGM이 점유율 4.4%를 기록하는 동안 르노코리아는 1.5%밖에 안 됐습니다. 이 1.5%를 KGM이 가져간다는 게 뭐 그리 타격이냐고도 하던데 작년 기준으로 1.5%면 22,000대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가져가면 KGM은 점유율이 6%에 가까워지는 거고 판매량 숫자는 85,000대가 넘는 거죠. 85,000대라는 판매량은 엄청난 겁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인 BMW랑 벤츠도 한 해 판매량으로 8만 대를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르노코리아의 직원이나 르노코리아를 응원하는 소비자라면 더욱 강도 높은 비판과 성찰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면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은 아직 르노코리아에서 새로운 조치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았고 댓글에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11일 동안 7,000대를 기록했다는 걸 가지고 대박 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